계산이 간단한 거였는데 오히려 내가 너무 실수를 많이 했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풀이를 어떻게 하면 짧게 쓸 수 있는지를 생각하세요. 결국 우리가 뒤에서 시간 쓸 수 있는 방법은 앞에서 시간을 땡기는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대전제는 이거죠. x-fx를 미분해서 a 대입하면 fa고요. 얘는 그래서 0 된다. 그걸 바탕으로 우리 f1은 0과 f'1은 1이라는 걸 바탕으로 fx를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다. 1 대입하면 0이고요. 미분해서 1 대입하면 1이고요. 더블 프라임인데 그거는 뭔지 모르겠고요. 문제에서 말하는 x-fx가 미분해서 2 대입하면은 뭐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요거 지우고 2만 대입하면 되니까 f2가 4라는 거라서 여기다 2 대입하면 1 더하기 a 더하기 1이 4니까 a는 2가 나오죠. 거기다가 마이너스 1만 대입하면 돼요. 그럼 사실상 우리가 이미 다 이런 거 알고 있다는 전제 안에서 한 3줄 반 정도면은 문제를 풀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땡겨서 뒤로 넘어갈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11번으로 볼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2다 라는 말은 f0은 0이고 f'0은 2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죠. 자, 이때 문제에서 말을 해요. gx라는 애가 두 개로 써진다. fx분의 x 곱하기 x 플러스 1. fx가 0이 아니겠다. 그럼 이 분모가 0이면 어떻게 되냐 라고 했더니 분모가 0이면 k야 라고 써져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4차 함수예요. 4차 함수. 여기 그럼 4차 함수인데 이미 x가 0이 있잖아. 그치? 얘 분모가 0이 있는 거야. 그쵸? 그럼 얘는 x 곱하기 3차가 되죠. 맞아요? x 곱하기 3차가 되는데 3차는 반드시 근이 있어요. 반드시 근이 있다고. 그치? 맞아요? 근데 근이 있는데 어떻게 얘가 연속이 돼? 이 g라는 게 어떻게 연속이 되죠? 다시 연속을 방해하는 요소가 뭐 있어요? 크게 두 개 있어요. 첫 번째 뭐? 분모 0 되는 거. 두 번째 뭐예요? 식이 바뀌는 거. 이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 식 바뀌는 게 딱히 없잖아. 분모 0인 것만 지금 문제가 삼은 거지. 그렇죠? 그럼 분모가 0인 게 몇 개여야 되는 거야? 한 개여야 돼? 그게 불가능하다고. 3차는 반드시 근이 존재해요. 반드시. 왜냐면 3차 방정식 이렇게 그려지든 이렇게 그려지든 반드시 x축과의 교점이 하나는 존재합니다. 즉 얘는 최소한 근이 두 개인 거야. 이미 x가 있는 시점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연속이 되게 만들죠? 얘가 그 해답이에요. 여기가 x가 약분돼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처럼 x 플러스 1이 분모에 있어야지 약분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형태를 봤을 때 fx를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야. 최고차는 개수 얼마죠? 1이죠.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b까지 쓸까요? b까지 씁시다. 문제에서 f'0 말했다시피 얘 지우고 0 대입하면 b가 되니까 그게 2까지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얘는 뭐 해야 돼요? 근이 없어야 돼요. 근이 없다. 근데 원하는 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2분의 x 곱하기 x 플러스 1랑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ax 플러스 2분의 x 곱하기 x 플러스 1이라 분모가 0 되는 순간은 모조리 다 k가 돼야 되기 때문에 둘을 갖다고 치고 지우고 0 대입하면 2분의 1이죠. 지우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차피 이것도 약분될 거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a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게 같죠? 그래서 a는 1이고요. 실제 a가 1이고 b가 2면 판별식이 0보다 작게 되겠죠. 끝났어요. f1의 값은 1 곱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2가 돼서 8이 됩니다. 이렇게 정할 수 있죠. 이해 가요? 이런 식으로 풀어줄 수 있다.
12번 an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귀납적 정의죠. an-8과 an 제곱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an이 0 이상이고요. an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a1, 2, 3, 4, 5, 6, 7, 8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a6 더하기 a8이 0이라 했거든. 천천히 적으세요. 천천히 적어요. 적을 거 적고 넘어갑시다. 자, 문제에서 A6이랑 A8을 더한 게 0이라 했거든. 그럼 당연하게도 부호가 달라야 돼요. 근데 봐봐, 얘는 0보다 크면은 감소하고 있고요. 0보다 작아지는 순간 바로 제곱으로 플러스를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부호가 달라지는 수단은 빼기를 해서 부호가 달라지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됐다가 플러스가 돼서 되는 경우예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어쨌든 6과 8을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에서 얘가 0보다 커서 빼기 8을 하고 빼기 8을 했을 수 있고요. 빼기 8을 한 다음에 제곱을 했을 수도 있어요. 또는 얘가 0보다 작아서 제곱을 하고 0보다 커졌죠? 빼기를 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더해서 뭐 되는 거예요? 0 되는 거예요. 이거 두 개 더해서 k랑 k제곱 마이너스 8 더한 게 0 되는 이게 k가 지금 정수라 했거든? 정수라 했단 말이야. 그딴 거 존재하지 않아요. 정수 중에 k랑 어쨌든 다시 k제곱 더하기 k-8이 0 되는 경우는 당연하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얘는 k랑 k-8의 제곱을 더하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이 k제곱 마이너스 15k 더하기 64가 0 되는 게 존재하니 이런 정수 존재해요?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 얘입니다. 둘 더해서 0인 거고요. 2k 빼기 16이 0이니까 k가 얼마가 떠요? 깔끔하게 8이 떠요. 자, 대감게 하면 됩니다. 8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둘 중에 어차피 정수니까 얘가 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에 꺼서 올 수도 없어요. 16입니다. 제곱이 됐죠? 그러니까 그 전에 뭐였거나 24거나 뭐였을 수 있어요? 음수라서 마이너스 4에서 제곱이 넘어왔을 수 있다는 거죠. 16이 되려면 24가 되려면 32였거나 그쵸? 마이너스 4가 되려면 얼마가 돼야 돼요? 빼기 8이 돼야 되는 거니까 4가 되는 거죠. 32가 되려면 36이거나 40이 되고 4가 되려면 12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뭐가 될 수 있어요?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40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48 이렇게 돼야 되고요. 10이 되려면 20 돼야 되고요. 마이너스 2 되려면 6인가요? 이렇게 돼야 돼요. 다 더하면 얼마예요? 74. 오래 걸리지 않죠? 수학적 귀납법은 시간을 투자해서 할만해요. 할만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시간 좀 애매하다. 내가 뭔가 시간이 살짝 남는다 하면은 일일이 대입해서 하는 거 괜찮죠. 물론 정수가 아니라면 좀 문제 난이도가 높아졌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정수면 우리가 적당히 대입해서 다 할 수 있으니까 할만하다. 13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의고사를 우리가 주기적으로 볼 텐데 그 틀린 거 꼭 다시 보는 게 필요해요. 꼭 다시 보면서 내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에 관련된 파트를 여러분들이 마플 또는 센을 보면서 한번 다시 찾아보는 거가 필요해요. 그러면서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거의 전반적인 주제가 그러니까 개념이 뭐였는지 그 관련된 유형들이 뭐가 있었는지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를 이해를 해줘야 돼요. 파이 x, 여기 파이가 달려있으면 주기가 바뀌죠. 맞죠? 주기는 파이분의 2파이라서 2가 돼요. 자, 근데 이거는 사인의 그래프를 우리가 이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라서 2에서부터 5랑 마이너스 1까지 그려지는 그래프입니다. 근데
지금 0부터 3까지라 했기 때문에 한 번 딱 더 그려줘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죠. 자, 문제에서 말을 합니다. 이 표현은 모의고사에서 곧잘 등장하는 표현이고 옛날에 이제 평가원 문제에 비슷한 게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얘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fx가 t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t가 된 거예요. 즉, 두 개의 직선을 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개의 직선을 그린다는 이야기예요. 두 개의 직선. 두 개의 직선이 있는 거죠. 두 개의 직선과 두 개의 직선이 그려졌을 때 그거의 교점의 개수랑 근의 합을 구해달래. 근의 합을 구하는 건 당연하게도 뭘 쓰는 거예요? 직접 구하려는 게 아니라 그쵸, 대칭성을 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ht-gt의 최대값이래. 그럼 당연하게도 합이 어때야 돼요? 제일 큰 놈, 그러면서 개수가 좀 적은 놈을 찾아야 돼요. 자, 보세요. 합은 일반적으로 대칭성에 의해서 명확합니다. 여기면 뭐가 돼요? 이렇게 더하면 교점이 몇 개 뜨고 좀 4개 뜨고 더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렇게 만약에 가로선이 있다고 쳐? 예시를 들죠. 여기 가로선이 있잖아. 이 둘 더하면 얼마예요? 이 둘 더하는 건 이 둘 더하는 거랑 동일해요. 그게 대칭성이라고. 이 둘 더하는 건 당연하게도 3이고요. 이 둘 더한 것도 당연히 얼마예요? 3이에요. 그럼 여기에 더한 건 6이야. 근데 얘보다 합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합이 얘보다 큰 경우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밑에 있는 가로선을 그리면 어떻게 돼요? 고작 3밖에 안 뜨거든. 그러니까 HT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에 t가 얘라면 마이너스 2분의 t는 어디 있어요? 잘 몰라. 그치? 뭐 근데 얘가 대략 내가 4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4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인 거잖아. 그쵸?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밑에 이거는 구부러지니까 치우고요. 이렇게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지금 합은 6이고 교점의 개수는 4개니까 빼면 어떻게 돼요? 2가 됩니다. 답이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하는 거지. 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 얘를 줄이면 합은 바뀌지 않아. 그치? 교점의 개수도 안 바뀌어요. 근데 딱 여기랑 여기 즉 y는 2랑 y는 마이너스 1 교점으로 하면 교점은 한 개 추가되는데 얘가 2분의 3이야. 2분의 3. 그래서 2분의 1을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t가 2일 때 ht는 5개가 되고요. gt는 미안해요. ht는 6 더하기 2분의 3이 되고요. 교점의 개수는 5개가 돼서 2를 빼면 2분의 5가 된다. 얘가 최대가 됩니다. 이거 말고는 지금 초록색에 있는 것처럼 교점 4개, 합은 6 이거인데 딱 여기 주황색이 밑에 하나를 추가하면서 그 실근이 2분의 3. 얘가 2분의 3인 건 여기 3과 0의 가운데기 때문이에요. 가운데라서 0과 3의 가운데라서 2분의 3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애초에 좀 주제가 어려운 거라서 13번으로 채택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이가 길진 않죠. 14번 보겠습니다. 3차 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문제에서 말해요. 절대값 fx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미분 불가능. 자, 배경 지식이 필요하죠. 절대값이라는 게 왜 미분이 불가능해요? 절대값 접혀서, 그쵸? 접혀서 그런 거죠. 부호가 바뀌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접혀서 미분 불가능인데 그럼 얘가 일단 뭐야? x축과의 교점이죠. 근데 문제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있냐면 어차피 이걸 통해서 f-1은 0이야. 근데 나에서 말을 하죠. 절대값 fx가 0 되는 애가 근이 몇 개래? 2개래. 그리고 그 합은 1보다 크대요. 그러면은 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얘를 접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집니다. 얘가 절대값 fx고
다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 했어요? 다해서 F2에서 가로선 그렸더니 교점 몇 개다? 3개. 교점 3개 있는 놈 누구예요? 여기가 되겠죠. 그쵸? 여기가 2, F2. 선생님 여기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가 2잖아? 그러면 실제로 얘랑 얘 더해서 1보다 작아져요. 맞춰주면은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오케이? 그걸 어떻게 바로 아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자, 여기를 내가 2대1 비율 관계에 따라서 여기를 알파, 여기를 2알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알파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 더하기 4알파가 만약 2잖아? 그럼 알파가 4분의 3이 떠요. 그러니까 여기가 4분의 5가 뜹니다. 더하면 1보다 작죠.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가 2여야 되고요. 그럼 말했다시피 그 2대1 비율 관계에 따라서 여기가 3이니까 6만큼 더한 8이 되고요. 그래서 fx식이 어떻게 돼요? x 더하기 1 곱하기 x 마이너스 8의 제곱 이렇게 작성되는 거죠. 이게 그냥 fx예요. 그럼 여기다 2 대입하면은 3 곱하기 36이니까 108, 이게 f2는 108이라는 것도 우리가 얻을 수 있죠. 자, 이때 문제에서 말을 합니다. gx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겠다고. fx x가 2 이상인 부분을 그러니까 여기는 놔두겠다. 요거는 그대로 놔두겠고 x가 2보다 작은 부분만 뭐 하겠대요? fx-m 더하기 n 즉 n만큼 평행 이동시킨대요. 근데 이 g가 뭐가 되도록 한대? 미분 가능하도록 얘를 여기 있는 거 여기는 놔두고 이거를 어떻게 이동시켜야 미분 가능이 돼요? 실수 전체에서? 간단해요. 여기 얘는 지금 가만히 놔둔 거잖아. 그치? 여기는 놔두고 미분 가능하게 되려면 지금 여기 0돼 있는 애, 여기 0인 놈 얘를 이동시켜서 여기까지 끼워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이동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8,0에서 2,108로 이동하니까 n은 더하면 얘가 답이죠. 그래서 문제가 좀 쉬웠어요. 풀이가 좀 쉽죠? 맞아요? 이 정도면은 사실 등급컷이 되게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처음 그러니까 수능 완성을 오랜만에 푸니까 감이 안 잡힐 수 있는데 이 정도 내용이면 흔히 말하는 1등급 커트라인은 확통 기준으로 90점까지 갑니다. 92점 이렇게. 되게 빡세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아이디어들이 되게 쉽게 풀리는 건 왜 그런 거야? 너희들한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이미 많았기 때문이야. 기출들이 많았기 때문이고 이렇게 많이 나왔던 것들이 여러분이 꼭 연습해서 다 이해하고 그 바탕으로 풀어보는 게 괜찮다. 15번 A가 자연수고요. B가 정수래요. 정수라는 건 음수일 수 있다라는 걸 가정하죠. fx가 로그 2의 x 더하기 a gx가 4의 x제곱 더하기 8분의 b인데 문제에서 말을 했어요. hx라는 것은 fx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2의 x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죠. 얘랑 얘랑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얘랑 얘랑 같다고 했을 때 근이 몇 개다? 두 개다. 근데 이거 얘랑 근이 두 개다. 뭔 말이야? 아, 2의 x제곱을 t라고 했을 때 t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8분의 b 더하기 a는 0. 이게 근이 두 개인 거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니까 1 마이너스 8분의 b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4a가 이렇게 되는 거고 b라는 애가 이거 넘기고 2 곱하면 2 마이너스 8a보다 작다 이게 돼요. 자, 근데
이게 치환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맞아요. 범위가 새로 생긴다는 아이디어 때문에 t가 0보다 크거든? 그래서 이게 0보다 커야 돼요. 이게 0보다 커야 됩니다. 즉 8분의 b가 8분의 b 두근의 곱이 0보다 커야 돼서 8분의 b 더하기 a가 0보다 크고요. b는 마이너스 8a보다 큰 거죠. 야 잠깐만, b 정수고 a도 자연수라며. 그래서 그냥 b가 확정돼요. 마이너스 8a보다 크고 마이너스 8a 플러스 2보다 작잖아. 그치? 그래서 b가 그냥 마이너스 8a 플러스 1 돼요. 깔끔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추가로 이제 문제에서 말합니다. fx가 x축 및 y축의 영역으로 되어 있는 점의 개수가 8개. 8개면 별로 없죠. 개수가 8개라는 게 별로 없어서 그냥 대입해 볼 만해요. x는 마이너스 a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게 x 절편은 지금 우리가 찾는 건 여기잖아요. 여기에요, 여기. 여기입니다. 근데 x 절편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잖아요. 왜냐면 진수가 0이어야 되고, 맞죠? 얘는 0, 로그 2의 a예요. 그리고 여기는 1 되는 것까지만 쓸까요? 1, y좌표가 1이 되려면 밑이 2라서 2-a,1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개수가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이 노란색 안에 있는 경계랑 내부에 있는 정수잖아? 그럼 여기 밑에 몇 개가 있어요? a-1개가 있고요. 여기에 몇 개가 있어요? 이거 a개 있네? a개 있죠? 왜냐면 지금 여기 0,0부터 여기까지니까 a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a-1개. 그리고 추가로 더하는 거거든? 근데 추가로 더해서 얼마가 떠야 돼요? 이게 8이 떠야 되잖아. 그치? 맞아요? 그래서 a가 1보다 크니까 이거 될 수 있는 애가 일단 a가 2면 2개, 여기 1개, 그리고 여기가 1이죠. 이거밖에 없네. 그래서 2개밖에 없죠. 그래서 땡. 지금 이 로그 2의 a를 정수를 만들고 싶어서 a가 4면 여기 맨 밑에 줄에 4,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3개. 근데 딱 로그 2의 a가 얼마예요? 2잖아? 0,2 한 개 돼서 딱 8 돼요. 그래서 a가 3입니다. b라는 애는 마이너스 8a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31이고요. 둘을 더하는 건 마이너스 27. 자연수 정수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히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었다라는 주제였어요. 야, 그만 잡마. 19번 보겠습니다. 정리해 보시고요. a가 3인 것도 해봐도 좋은데 3인 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 로그 2의 3이라서 2보다 작아서 결국 두 줄만 따지는 거거든. 그렇죠? (19번) 보겠습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4라는 애가 y는 a제곱 마이너스 4. 여기는 그럼 여기가 a, a제곱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a, a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지겠죠. 근데 얘 여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x축에 의해서 이등분된대요. x축. 그럼 여기에 2랑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여기랑 넓이가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2차 함수와의
그 넓이 공식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알파 베타 얘가 y는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일 때 여기 넓이가 6분의 a의 절대값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요만큼은 결국 이 교점 자체가 넓이라서 여기 큰 거가 이 조그만 거에 이 조그만 거의 2배라는 건데, 그쵸? 큰 거 구하면 어떻게 돼요? 2 빼면 2a잖아요. 그래서 6분의 큐브창에서 어차피 1이니까 2a의 세제곱. 이거가 저기 노란색 뭐예요? 6분의 4의 세제곱 곱하기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계산을 하면 이제 분자끼리만 비교하면 되니까 8a 세제곱이 2 곱하기 64가 된다는 거죠. 그럼 뭐 나누면 8 a 세제곱이 16이 됩니다. 뭐 이거 구해달라는 거잖아요.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신이 끝났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는 기억을 하자. 이제 뭐 최고난도 문제에서 이거를 요구하는 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평가원에서 우리가 사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어쨌든 좀 덜 유리하게 만들겠다라고 해서 요 정도까지는 원하진 않는데, 그걸 고난도로 쓰진 않는데, 뭐 중저난도에서는 충분히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주제라서 그냥 써먹는 게 괜찮다, 그런 이야기예요. 야, 너 그만 졸라고 엄마. 조금이라도 들어야지. 자, 이어서 20번 보도록 해볼게요. 20번 봅시다. 자, 문제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 A, B, C에 대해서 1, X, 3-X 그리고 D라는 걸 잡았는데 D는 이 둘의 길이가 같도록, 여기도 1이 되도록, 그럼 여기는 X 빼기 1 이렇게 그려지겠죠. 코사인 여기 A, B, C 여기가 3분의 1이래요. 코사인 여기가 3분의 1이라서 뭐 코사인 법칙을 써도 됩니다만, 코사인 법칙 써도 되죠. AD의 제곱은 1 더하기 1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해서 3분의 4가 되고요. 3분의 4? 그렇죠? 그래서 루트 3분의 4가 됩니다. 루트 3분의 2. 루트 3분의 2. 3분의 2 루트 2라고 써도 괜찮죠. 3분의 2 루트 2라고 해도 돼요. 자, 이때 문제에서 말합니다. sin BAD, 여기를 알파, sin CAD, 여기를 베타로 구해달래요. 사인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 반띵되죠. 그러니까 코사인 알파가 루트 3분의 1이 된다는 거죠. 그럼 사인 알파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 1이어야 되니까 루트 3분의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나쁘지 않죠? 이등변 삼각형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반띵하면 반띵된다라는 거죠. 그래요? 자, 이어서 그럼 사인 베타만 구하면 이 문제는 끝나요. 사인 베타. 당연하게도 무슨 생각이 들어요? x를 구해야지 뭔가 사인 베타에 대한 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변의 길이가 많이 나오면 우리가 뭘 쓴다 했죠? 변의 길이가 많이 나오면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게 흔히 말하는 국룰이에요. 국룰. 그래서 이 x를 먼저 구하기 위해 1과 x와 3-x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씁니다. 3-x의 제곱은
1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코사인 저희 b, 즉 3분의 1이 되죠. 9 마이너스 6x 더하기 x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x 더하기 1이라 x제곱 날리면 3분의 16x가 8이라서 x가 2분의 3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저 베타에 대한 걸 가져오면 3분의 2 루트 3과 2분의 1과 2분의 3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뭘 써요? 다시 변의 길이가 많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코사인 베타는 3분의 4 코사인 베타는 코사인 법칙의 변형에 따라 2 곱하기 3분의 2 루트 3 곱하기 2분의 3 분의 3분의 4 더하기 4분의 9 빼기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약분하면 2 루트 3분의 얼마죠? 2니까 10 이렇게 됩니다. 즉 3 루트 3분의 5가 되고요. 사인 베타가 3 루트 3분의 루트 2가 되겠어요. 얘랑 얘를 제곱해서 더하는 거라서 3분의 2, 27분의 2 그럼 27분의 최종적으로 27분의 얼마예요? 2, 18, 20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뭐예요? 여기다 81 곱해달라 했으니까 60이 답이 되겠죠. 81 곱해달라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변의 길이가 많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뭘 쓴다? 코사인 법칙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각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오거나 또는 각에 대한 게 많이 나오거나 또는 대변과 대각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면 또는 외접원의 반지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사인 법칙을 사용한다. 그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죠. 자, 21번부터 이어서 볼게요. 또 모든항의 정수라고 이야기했어요. 적당히 우리가 대입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모든항의 정수인 등차 수열이니 당연하게도 공차 또한 정수가 되어야 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공차가 정수다. 그 말은 얘가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문제에서 얘기합니다. AU A8을 곱한 게 AN 더하기 1 곱한 것보다 작다. 근데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곱한 거 맞죠? 예, 말했다시피 공차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중간에 부호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AU 곱하기 A8이 제일 작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둘은 부호가 달라야 된다는 걸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생각할 수 있는 건 AU 0, A8이 되거나 AU 0, 8이 이제 부호가 반대로 되는 케이스 두 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먼저 이거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경우라면 지금 밑에 나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시그마 개인 1부터 10까지 절대값 AK 더하기 AK라는 형태가 뭐냐면 0보다 작으면 AK가 0보다 작으면 0 떠요. AK가 0보다 작으면 0 뜬다고. 그렇죠? 맞아요. 0보다 크면 2배가 떠요. 자, 근데 일단 그럼 확실한 건 뭐예요? 이 A7이 0보다 큰지 작은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걸 더해서 30이 떴잖아? 그쵸? A6까지는 0이야. 그러니까 내가 찾는 건 A7, A8, A9에 대해서 A7, A8, A9, A10에 대해서 그 4개의 2배냐 아니면 A8, A9, A10에 대해서 그거 3개의 2배가 30이 뜨냐라는 거예요. 자, 근데 봐봐. 이게 만약에 A7이 0보다 크다고 하자. 그러면 A7, A8, A9, A30을 더한 게 15가 되죠. 맞아요? 그러면은 A7 더하기 A30, 이거 10이에요. A10이 뭐예요? 2분의 15가 됩니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A7이 0보다 작다라는 것이고 그에 따라 A8 더하기 A9, A10이 15이면 당연히 등차 중앙에 따라 A9가 5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A9에서 A8이 될 수 있는 게 누구누구 있어요? 공차가 정수인데 A7이 0보다 작으니까 공차가 플러스라는 전제하에 얘가 2가 뜨거나 1이 떠야만 돼요. 그렇죠? 공차가 3이거나 공차가 4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은 이 A1의 최대값이잖아. 절대값에. 그럼 공차가 4면 어떻게 되겠어요? A1이. 여기서 28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7이죠. 얘가 답이에요. 얘가 답이라고. 이건 당연히 어떻게 됐어요? A1은 여기서 21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1 이렇게. 마이너스 19. 택도 없죠? 얘가 더 크잖아. 얘가 답이에요. 27. 아, 선생님. 근데 아직 안 하셨는데요. 아, 이걸 안 했네요. A6, 0, A8. 맞아요? 이거는 왜 안 되겠냐? 왜 안 되냐? 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 이유예요. A7이 0보다 작으면 A1부터 A6까지 더하는 게 15가 되는데 그럼 이 둘 더한 게 얼마가 돼야 돼요? 이 둘 더한 게 5가 되네. 자, A1 더하기 A6이 5가 되죠. 맞아요? 근데 A8이 0보다 작으려면 이거 플러스거든? 야, 플러스 2개 더해서 5 되는 정수 누구 있어? 4, 1, 3, 2. 맞아요? 야, 공차가 정수인데 4랑 1이 만들어져? A1과 A6으로? 말도 안 되죠. 너무 차이가 적어요. 말이 안 됩니다. 공차가 정수라면 이거 정수 공차로 A1, A6이 4, 1 되는 경우가 없어요. 3, 2도 안 되고요. A1은 당연히 A6보다는 커야 되잖아. 공차가 지금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쵸? 그래서 바로 안 됩니다. 케이스가 많지 않아요. 정수라는 아이디어는 언제나 우리한테 대입이라는 것을 요구한다.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22번. 22번 보죠. 좀 정리를 하고요. 이거 다시 해야 돼서. 이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으로 넘어가면서 저 2개 하고 진행할게요. 상수함수가 아닌 두 다항함수 f랑 g에 대해서 g의 부정적분을 라지 gx라고 했대요. 자, fx, gx 프라임이 18 라지 gx ef 프라임 x 더하기 22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나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fx라는 애가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gt dt 더하기 6에 3x 빼기 2라고 썼기 때문에 f 프라임 x가 gx가 되며 gx 더하기 18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동시에 f1이라는 건 6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쓸 수 있어요. 즉 g랑 f에 차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미분 파트에서 매번 기억을 못하는데 이 내용은 f랑 f 프라임이 공존하는 문제는 어떻게 풀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여기서는 사실 g랑 g 프라임, f랑 f 프라임이잖아. f랑 f 프라임 같이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풀이. 일반적으로 하나입니다. 맞아요. 차수부터 다 따지는 거예요. 차수부터 다 따지는 게 맞아. 차수부터 개수까지 그냥 미지수로 잡고 시작해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들은 근을 가지고 인수를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좀 특이하죠? 좀 특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자체를 좀 기억하자. 수능이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서 기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fx가 몇 차인지 몰라. 그래서 fx를 ax n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라고 bx를 gx를 bx n-1제곱이죠. 지금 차수가 하나 차이 나니까. 야, 근데 이거 na 아니냐? nax의 n-1제곱 이렇게. 왜냐면 지금 f 프라임이 gx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면 na 제곱에 x 2n-1제곱 플러스 블라블라의 미분한 거가 즉 2n제곱 마이너스 na제곱에 x의 2n-2제곱이 라지 gx의 최고차, 그러니까 라지 gx의 최고차가 어차피 얘 적분한 거니까 fx예요. 그래서 이거 a입니다. 18에 ax n제곱 더하기 이거는 f 프라임은 말했다시피 na죠. na x n-1제곱 플러스 9. 야, 그럼 얘 쓸모가 없는 거 아니야? 차수, 최고차항 차수 얘잖아. 얘랑 얘가 같아야 되네. 그러니까 n은 2고요. 이 2n-2랑 n이랑 같아야 되니까 n은 2고요. 그에 따라서 2 대입하면 8 빼기 2. 16a제곱이 8 빼기 2. 6a제곱이 18a라서 a가 3이 뜬다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fx는 3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되는데 gx라는 애가 뭐예요? 얘 미분한 거니까 6x 더하기 b 더하기 18이 돼요. 야, 반대로 했네. 18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8이 됩니다. 왜냐면 얘 미분한 게 gx 더하기 18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라지 gx는 당연히 뭐예요? 3x제곱 더하기 b-18 x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고요. g에다 1 대입한 게 0보다 작다. 이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네요. g에다 1 대입한 게 0보다 작다. g 1 대입은 b 빼기 1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b가 12보다 작다까지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자, 이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다시 대입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태생이 그지 같은 놈이라서. 앞에서 쉬웠으니까 22번에서 이 정도 투자하는 건 뭔가 합당한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이거 진짜 미분하기 쉽게 생겼는데? 상수, 그냥 써야 되나? 쓰죠. 뭐 어쩔 수 없네요. 다른 거 보고 싶었는데 그냥 씁시다. 18x 세제곱 이렇게 곱하면 6b, 3b, 9b 마이너스 54x 제곱 x 계수는 이렇게 와씨 근데 진짜 쓰기 싫다. b제곱 마이너스 18b 더하기 6c의 x 더하기 c의 b 마이너스 18 얘를 미분하면 54x 제곱 더하기 18b 마이너스 108x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18b 더하기 6c인데 그게 18gx 54x 제곱 더하기 18b-18x 더하기 18에다가 36f 프라임 36에다가 f 프라임 곱하면 36 108x 잠깐만 36 f 프라임을 안 썼네. f 프라임이 6x 더하기 b 6x 더하기 b에다 36 6x 6 36 216 x 더하기 b 36 b 더하기 18 곱하기 22 이게 맞냐 근데? 18 곱하기 22 400 빼기 4 396 이렇게 되겠죠. x제곱 여기 있고요. x계수를 비교하면 여기랑 여기가 x계수죠. 그리고 상수항을 보면 여기 이렇게 써져요.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54b 마이너스 18 하면은 414 더하기 6c가 0이고요. 잠깐 b에 대한 게 뭐 하나 떠야 되는데. b에 대한 g에 대한 게 b 또는 c에 대한 게 뭐 하나 떠야 되는데 f1이 6이다. f1이 6이니까 b 더하기 c가 3이라서 c가 3-b죠. 3-b니까 b제곱 3-b 66b 60b 플러스 마이너스 18 플러스 18 이렇게 됩니다.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죠? 18 곱하기 22였는데 택도 없죠. 인수분해 뭐로 되냐? 징그럽게 생겼다 진짜. 인수분해 33이랑
얘가 33 곱하기 12인가요? 안 되네. 44 곱하기 14. 3 곱하기 11 곱하기 4 곱하기 3. 짝수 22랑 18. 3-b 18-6b 그래서 60b 396. F1은 6이잖아요. 맞죠? F1은 6이라서 여기다 1 대입하면 6이니까 B 더하기 C가 3. 인수분해 3 곱하기 11 곱하기 4 곱하기 3. 짝수여야 되고 22랑 18. 이거 말고 짝수가 되는 경우가 없는데? 홀수. 이건 불가능하고. 맙소사. B가 지저분하면 안 될 거라고 기대를 하죠. 근데 뭐 잘못 쓴 거 있나요? 6x 여기에다가 18 더하면 F'X 맞고요. 그리고 gx는 적분했으니까 이거, 그리고 라지 g 0이 1이라 했으니까 더하기 1 이고요. 계산을 한 게 다 괜찮고 상수항만 비교하면 곱한 게 지금 F랑 G랑 곱해서 상수항만 보면 되니까 B제곱 마이너스 18B 더하기 6C 미분한 거랑 라지 G 18 F 프라임 B에다가 18 곱한 거 2B에다가 18 곱한 거 36B 56 얘가 18 마이너스 6B 18 날리고 54B 60B 56. 아까 뭐랬죠? 3, 11, 4, 3. 뭐야? 바로 나오네. 이거 66이랑 마이너스 플러스 6이죠? 이수면 바로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B가 66이 뜹니다. 숫자가 이상한데? 저 많이 이상한데? B가 잠깐만 B가 66이랑 그래서 나왔죠. G1이 0보다 작다고. 그래서 B는 실제로 마이너스 6이고요. C가 더해서 3 떠야 되니까 9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자, 이제 지울게요. 가끔 이런 문제가 있는 법이죠. hx라는 애가 마이너스 fx, 지금 b랑 c가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라고 하는 애랑 플러스 10이죠. 플러스 3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되는 겁니다. x가 이거에 대해서 x가 이거에 대해서. 자, 그리고 얘를 1만큼, 2만큼, 6만큼 평행이동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hx라는 애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는 마이너스 3의 x 풀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6이에요. 그래서 1,6을 기준으로요. 1,6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3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6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0부터 1까지 이렇게 그려집니다. 0 대입하면 3이죠.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그 다음에 얘를 뭐 한 거예요? 얘는
3의 x-1의 제곱 더하기 6이라서 1,6을 기준으로 2까지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대칭이 그려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맞아요? 여기는 딱 2 대입하면 당연하게도 9가 될 거라고 기대하죠. 오케이?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내가 원하는 게 G4부터 G6까지래요. G4는 여기다 4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B가 마 6이기 때문에 4 대입하면 0이고요. 내가 원하는 건 인테그랄 0부터 G6은 36 빼기 24라서 12까지 이 hx를 적분해 달랍니다. 자, 문제에서 이거를 2만큼 6만큼 대칭이 더한대요. 그러면 여기 2부터 4까지 똑같이 이렇게 그려달라는 이야기예요. 맞아요? 이게 반복될 거 아니야. 그치? 반복될 거라고. 반복될 거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만 딱 보면은 여기 넓이가 어떻게 돼요? 대칭성에 따라서 여기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여기 0부터 2까지 적분한 건 실제로 여기 적분한 거랑 이 사각형 넓이랑 동일하게 됩니다. 12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여기 그 다음 건 어떻게 돼요? 또? 그 다음 것도 12랑 여기도 12 이렇게 되는 거겠죠. 12랑 12가 2개 있고 그럼 그 다음 6까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12가 3개 8까지에 대해서 12가 4개 10까지에 대해서 12가 5개 12까지에 대해서 12가 6개 그래서 얘는 적분하면 12 곱하기 1부터 6까지가 되고 12 곱하기 27이니까 잠시만요 12까지가 아니야? 잠깐 여기다 12 대입하면 B-6이고 12 잠깐만 여기다 6 대입하면 36 빼기 24 12잖아 4 대입하면 24 빼기 24 0으로 2 차이 나니까 12 네. 뭐가 살짝 잘못한 게 있나? 2가 지금 한 둘, 넷, 여섯 개 1부터 6까지 더하면 21이죠? 21 더하면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12 곱하기 20이라면 12, 24, 252가 답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는 좀 잘 나와요. 이 형태 hx가 hx-2 더하기 6이다 라는 거 이만큼 6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이어붙인다 라는 개념이에요. 이만큼 6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이어붙인다. h를 x축 방향 이만큼 6만큼 이동시켜서 이어붙인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길어. 이해 가요?